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마지막 날 12시가 30분도 안 남았습니다.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 관련된 유가족분들한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연말인데 많이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습니다. 꼭 주식시장 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인생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주식도 어렵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또 제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어떤 기업을 다룰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2차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적 유망주 1탄으로 테크인 말씀드렸는데, 테크인 관련돼서 그렇게 뭐 대형주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서 그런 건지 테크인 진짜 많이 봐주셔가지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업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 어떤 기업과 특정한 이해관계는 없지만 꼭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실전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 분석 훈련소에 올리는 기업과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업 분석 훈련소를 어떤 특정한 매수 시점이라든지 매도 시점을 고려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를 어떤 종목을 리딩하기 위함이 아닌데, 자꾸 추천주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 리딩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요. 철저하게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봐주시고, 그리고 투자 전략을 짜는데 또는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 분석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 분석 훈련소에 관련된 기업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하루 종일 자료를 준비해서 그걸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분석 훈련소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이 기업이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고, 시장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주 매출처가 뭐고, 고객사가 뭐고, 이 기업의 리스크 요인은 뭐고, 리스크 요인도 제가 2025년도부터는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는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 이 기업을 매수 매도 또는 리딩하는 그런 어떤 투자 관련된 실전 매매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매매에 대한 전략 없이 이 기업 분석 훈련소를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고, 매수 매도 또는 그 기업의 어떤 매매 전략과 관련된 거는 당연히 어느 누가 얘기해도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본인이 철저하게 본인의 투자 원칙과 본인의 투자 기준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어떤 투자 관련된 기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당연히 기업 분석 훈련소에 있는 내용도 참고 자료로만 하시고, 매수 매도 투자 판단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업 분석 훈련소에 있는 내용을 매수 매도 추천, 어떤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고려해서 올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올려드림을 말씀드리고요. 기업 분석 관련돼서는 정말 이 영상 보면 진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매출이 나오고 어떻게 이 기업에 대해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뭔지는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게끔 정말 풍부하게 내용을 준비합니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 분석 훈련소 관련돼서 투자 이런 기업 올려주세요 적극적으로 의견 해주시는 분들 거 다 영상 만들면 좋은데, 그렇게 여건이 닿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대신에 제 관심 종목이 아니더라도 기업 분석에 이런 기업 올려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회사가 괜찮다, 충분히 분석해 볼 만하다, 꼭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빌리언스 캠퍼스를 통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사실은 구독 모델이 지속 가능하는 거에 대한 보장을 전혀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짜 한두 분 빼고는 다 재구독을 계속 해주셔서 그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들 하고 같이 최종적으로는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 그 목표를 향해서만 저는 온전히 가장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이고요. 혹시나 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보시다가 이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유튜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12월 30일 날 상당히 제약바이오주가 강했습니다. 코스피만 해당된 게 아니고 코스닥에서도 상당히 제약바이오가 강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제약바이오 급등이 나오고 또 외국인 기관 쌍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내년에 주목받을 확률이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 증권사에서 내년에 기대되는 업종에 공통으로 꼽은 업종 조선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생각보다 엔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회가 저는 오히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사실은 최근 두세 달 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이라기보단 기간 조정의 형태를 거쳤습니다만, 아직 기간 조정이 명확하게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는데, 사실 마지막 날도 지수가 빠지고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제약바이오에서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오는 걸 봤을 때 2025년도에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이 저는 됐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보시면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이 커진다는 거고요. K바이오도 결국 블록버스터 차기 후보가 세 가지,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녹십자의 알리글로, 3인방이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신약, AI와 개발한 신약을 하는 업체, 딱 전문 팀을 꾸려서 하는 데는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도 SK바이오팜이 들어갑니다. JW 중해제약, SK바이오팜, 대웅제약, 세 군데고요.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신약이 6천억 달러 미국 시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수출에서도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2등 셀트리온, 3등 SK바이오팜이었습니다. SK바이오팜은 SK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연구개발 투자를 끊임없이 늘리고 있고요. 요 관련된 기사들, SK가 주목한 기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기술, 초고령 사회 실버 산업 본격화, 당연히 실버 산업에는 제약바이오가 들어갑니다. 뇌전증 약, SK바이오팜, 외형 성장은 지속된다는 거고요. 신약 개발부터 의약품 위탁 생산까지 말 그대로 2차 전지의 풀 밸류체인처럼 SK바이오팜도 신약을 개발부터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풀 밸류체인을 다 갖췄습니다. 2025년 제약바이오 실적 이것이 가른다. 원인 단백질을 없애 완치율을 높이는 TPD에 주목하자. 2025년도에 가장 핫할 RPT,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두 번째 TPD, 표적 단백질 분해제, 요 두 가지를 다 갖춘 것도 SK바이오팜입니다. 제약바이오 평균 수익률 1월 달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27.7%고요. 최고점 마이너스 45.8%인데 알테오젠이 238%, 가장 수익률 좋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바로 삼천당 제약 85%,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았던 게 유한양의 76%입니다. 그런데 3대 블록버스터 후보군 셀트리온과 유한양행과 같이 탑3에 꼽힐 정도로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누적 수익률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그 8%도 12월 30일 마지막 날 급등 나오면서 6%인가요? 7% 급등 나오면서 11만원대 회복되면서 겨우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최고점 대비로는 마이너스 59%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SK바이오팜이 상당히 증권사들의 목표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유한양행이나 심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단의 시총 1등도 20% 수익률 냈는데 SK바이오팜 7.8%, 이 격차,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격차, 유한양행하고의 수익률 격차, 리가켄바이오하고의 수익률 격차, 또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하고의 수익률 격차, 그 밑에 ST팜, ABL바이오 이런 회사들도 다 20% 이상 넘었는데 너무 SK바이오팜만 어떻게 보면 대형주 단에서 소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ST팜, 그 다음에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제약바이오 중에 내년에 가장 기대되는 후보군 탑3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테크윙에 이어서 2025년 기대되는 구조적 성장주 2탄으로 SK바이오팜을 가져왔고요. SK바이오팜은 KB증권, DS증권, BNK, SK, 미래, 키움, 삼성, DB, 한국 다양한 증권사의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언론 기사 자료도 좀 디테일하게 분석한 기사까지 같이 참고했습니다. 이 뇌전증이 뭐냐? 말 그대로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발작 2번 이상 일으키면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뇌전증 원인이 되는 게 바로 흥분성 신호, 그리고 이 억제성 신호, 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 2가지 타겟을 동시에 조절하는 치료제가 바로 뇌전증 치료제 SK바이오팜의 성분명은 세노바메이트, 미국 제품명이 엑스코풀입니다. 그래서 이 억제성 신호랑 흥분성 신호를 동시에 타겟해서 조절하는 발작 증상 완화 작용기전 치료제가 바로 이 뇌전증 치료제 SK바이오팜이고요. SK바이오팜은 현재로서는 부분 발작 증상을 보이는 성인 뇌전증 환자한테만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청소년이랑 부분 발작 말고 전신 발작까지 외형 성장의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2020년 5월 달부터 SK 라이프 사이언스, 바로 SK바이오팜 미국 자회사입니다. 직접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총 이익률이 90% 중반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직접 판매를 안 하고 파트너사를 낄 경우엔 얼마나 많이 떼가냐? 매출의 30에서 40%를 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떼갑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 이런 파트너사가 없으니까 90% 중반까지 나오는 겁니다. 2024년 아주 따끈따끈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인가요? 미국 뇌전증 학회에서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가 동부가 환자 대상으로 3상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주 유지기 시기에 보조요법으로 복용했을 경우 모든 투약 용량에서 유의미한 발작 감소, 좋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적정기 초기 단계에서도 발작 감소 효과가 나왔고요. 복용 5주차에서 6주차의 부분 발작의 빈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 부분 발작, 복합 부분 발작, 전신 강직간 대발작, 이 모든 여러 뇌전증의 하위 유형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이 미국 뇌전증 학회에서 좋은 데이터로 증명을 했습니다. 뇌전증은 희귀질환이 아닙니다. 바로 뇌관에서는 뇌졸중, 치매에 이어서 3번째로 흔한 신경계 질환입니다. 그만큼 뇌전증은 절대 작은 시장이 아니다. 세노바메이트 영업과정에서 신경계 질환 주요 의사 그리고 관련 병원의 네트워크를 쌓았습니다. 이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또 얼마나 확정성이 있냐? 일반 신경의학 전문의까지 아직 병원 처방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뇌전문에서 일반 신경 전문의 같은 경우는 5만에서 8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확장성이 있는 거고요. 작년 기준 미국 항경련제 신규 환자 처방 건수 시장 점유율 43%로 1등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누적 처방 환자 수도 올해 기준으로 이미 14만 명을 초과했고요. 미국 외 시장에서도 글로벌 협업을 통해서 단일 약품 기술 수출료로 이미 1조 7천억의 마일스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7,200억을 기술 이전과 계약금으로 이미 수취를 했고요. 아직 9천억 넘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높은 발작 완전 소실률로 안정성을 기반해서 SK바이오팜 자체적으로는 2029년에 바로 블록버스터 1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뇌전증 관련돼서 이 2가지 지속성 나트륨 전류와 일시적 나트륨 전류 2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속성 나트륨 전류는 차단하고 일시적 나트륨 전류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건데, 기존의 뇌전증 치료제는 바로 이 신경 신호를 전달하거나 활동 전이를 생성하는데 필수 요소인 일시적 나트륨 전류까지 차단하면서 각종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부분의 치료제가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일시적 나트륨 전류까지 모두 차단하면서 부작용이 생겼는데 엑스코프린은 일시적 나트륨 전류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딱 지속성 나트륨 전류만 차단하는 상당히 기존의 경쟁약품 빈펫이라든지 2026년에 특허가 만료되는 경쟁약물 브리비액트, 빈펫은 22년에 특허가 만료됐고요. 26년에 특허 만료되는 브리비액트 대비 당연히 부작용을 훨씬 줄이는, 그래서 신경신호 전달 활동 전이 생성의 필수 요소인 일시적 나트륨 전류는 건드리지 않는 효과로 엑스코프리가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뇌전증 신약이 이 세노바웨이트가 바로 미국명 엑스코프리인데요. 올해 매출만 회사 가이던스 4,200억 우리나라 돈으로 무난히 달성이 예상되고 아마 최대 4,500억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집판 고정하는 판관비를 충분히 커버하는 수준이고요. 올해 3분기에서도 고정비를 충분히 커버하는 수준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대부분이 바로 엑스코프리고요. 매출 기준의 97%가 바로 엑스코프리 매출입니다. 분기별 처방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9월달 3분기 기준으로 처방수 3만 1000건인데 경쟁신약 똑같은 53개월차 대비해서 평균 2.2배 처방 건수를 자랑했습니다. 3분기에 미국 매출만 1133억이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만족하는 매출이었고요. 전년 대비 약 50% 성장했습니다. 파트너사 수수료 30%에서 40% 떼가는 건데 직판하기 때문에 이거 안 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 총이익률이 90에서 95%까지 나오는 거고요. 미국이 끝이 아닙니다. 엑스코프리는 2025년도에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추가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100만 명의 뇌전증 환자가 있고요. 중국은 1000만 명, 수조 이상의 뇌전증 시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용화 첫 관문인 NDA라고 하죠. 바로 신약 허가 신청 이미 진행 상태고요. 이그니스 테라피틱스 중국의 합작법인이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세노바웨이트 NDA를 제출한 상태고요. 일본은 파트너사 리가켄바이오랑도 기술 이전 맺어서 유명한 오노약품이랑 올해 안에 3상 마무리해서 25년도에 허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중국과 일본 진출은 별도 비용 없이 수익만 얻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 나가지 않으니까 마진을 안 깎아 먹겠죠. 수익성 저하 우려가 없고요. 허가 임상부터 판매까지 모두 파트너사한테 일임하는 구조입니다. 생산도 일본과 중국에서 사이트에서 생산하고요. 실제 매출에 따른 로열티만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마케팅 추가비 일제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고요. 중국에 신청하면 연내 1,500만 달러 212억 마일스톤 수취할 예정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노약품공업에 481억엔 바로 우리나라 돈으로 5,200억입니다. 5,200억의 마일스톤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매출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입니다. 2025년도에 도입 예정인 두 번째 상용화 제품 매출 본격화되면 폭발적으로 엑스코프리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당연히 현재 미국 직판 체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세너바웨이트를 보완하는 중추신경계 쪽 제품을 논의하고 있다. 이것도 내년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바이오팜의 이동훈 대표이사님 관련돼서 찾아보면 기사가 좀 나옵니다. 경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을 알고 있고요. 2025년도에 도입하는 상용화 제품 연구개발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바로 판매 가능한 허가 의약품으로 하겠다. 직판 시스템을 유지하고 추가 매출을 확보해서 수익성 강화하는 성장 전략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의 끈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부분 발작 성인에서 청소년, 유아, 그리고 전신 발작까지 확대되는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년에 제형 변경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제형 변경으로 내년에 품목 허가 받을 것을 예상하고요. 바로 알약 형태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 바로 알약 삼키기 어려운 환자, 이거를 경구용 현타액이라고 합니다. 경구용 현타액으로 제형 변경해서 기존에 못 잡은 환자 30% 이상을 알약 형태로 못 먹는 환자분들을 위한 경구용 현타액으로 30% 이상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다음에 큰 시장 중국을 노리고 있는데 중국은 뇌질환 분야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합작사 이그니스 테라퓨틱스의 이사진을 최근에 재정비했고요. 아직 제대로 시장 형성도 하기 전인 중국의 뇌전증 시장은 1000만 환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200개 이상 국가에 이미 SK바이오팜은 진출한 상황이고요. 중국 출시는 빠르면 2026년 말을 보고 있고요. 유럽은 파트너사 유로파마가 있습니다. 이미 똑같이 중국처럼 브라질의 신약 승인 신청서 NDA를 제출한 상태고요. 승인 마무리되면 브라질 포함 멕시코, 중남미 17개국의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받을 예정입니다. 중남미는 600만 명 이상, 중국 다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뇌전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후속 치료제인 이 엑스코프리가 브라질에서 NDA 통과되면 이 600만 명의 절반 이상, 300만 명 이상의 적절 치료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엑스코프리의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브라질, 중남미 시장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캐나다, 이스라엘,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30개국 이상의 파트너 기술 수출이 이미 완료된 상태고요. 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까지 외형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뇌전증 학회에서 또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요. 세노바메이드 엑스코프리 미국 3차 치료제로 처방하는데 이거를 엑스코프리를 2차 치료제로 처방할 경우엔 뇌전증의 부작용이 우울증, 그 다음에 지각 능력 저하를 더 빨리 제거하면서 뇌전증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이터를 나타냈고요. 모노테라피 관련된 임상 시작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나올 경우에 미국 보험사 처방 앞단까지 올라갈 가능성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엑스코프리의 경쟁 약물들 발작 빈도 감소율은 20에서 40%인데 반해서 엑스코프리는 경쟁 약물 20에서 40보다 월등히 좋은 55%로 글로벌 1등 발작 빈도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출시 5년 차니까 오픈 라벨과 리얼 월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경쟁 약물인 22년에 특허 만료된 빈펫의 미국 피크 매출이 13억 달러니까 아직도 엑스코프리의 피크 매출은 여러 개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리지널 1위는 UBC의 바로 브리비액트입니다. 브리비액트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브리비액트 역시 2026년에 특허가 만료되고요. 당장 내년 25년도에는 브리비액트 점유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전문의, 아까 말씀드린 1000명 수준에서 일반 신경 전문의 5000명에서 8000명까지 영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신경 전문의까지 확대되는 것도 2025년이 그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귀소아 뇌전증 대상 개발하는 카리스마 메이트 또한 글로벌 임상 3상 순항 중에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는 워낙 캐시카우로 너무 잘 파는 거고 2029년 엑스코프리의 매출만 블록버스터 1조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규 성장 동력,
가장 핫한 RPT,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TPD, 표적단백질 분해제 요 두 개도 전적으로 SK바이오팜이 잘하고 있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SK 최태원 회장의 장녀가 지금 이 SK바이오팜의 신사업 본부장으로 적극적으로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TPD는 표적단백질 분해제를 말하는 걸로 SK바이오팜의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를 여기서 7종의 TPD, 표적단백질 분해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저분자 약물로 타겟이 어렵거나 기존 저분자로 불가능했던 질병 단백질을 원천적으로 제거가 아니고요. 제거 가능한 기술입니다. 표면에 이 TPD는 리간드라고 하는, 리간드는 바로 단백질 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인데요. 리간드 결합 부위를 없애거나 리간드가 부착이 돼도 단백질 조절이 불가능한 언드러거블 단백질을 제어가 가능한 게 바로 표적 단백질 분해제입니다. 그런데 기존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몸의 단백질은 총 19,000개인데요. 질환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4,000개에서 5,000개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인간 단백질 중 70%는 10,000개 이상이 기존 약물로 치료가 어려운 단백질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TPD는 상대적으로 낮은 결합력으로 단백질 분해 유도가 가능하고요. 약물 하나로 단백질 분해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농도 약물 사용에 의한 독성까지 회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표적 치료제가 원천 독성을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는 기존 약물은 질병 원인 단백질 활성 부위를 차단하거나 기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했는데 가능한 타겟에 한계가 있고요. 투여량에 따른 독성을 해결 못하고요. 변이로 인한 내성 한계가 생겼는데 바로 이 TPD는 생체 내 시스템을 이용해 변이 단백질을 자체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약물 개발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1세대 프로타, 지금은 2세대 분자 접착제 MG 기술로 구분하고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투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TPD, 표적단백질 분해제가 4조 8천억, 약 5조 가까운 시장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2세대 분자 접착제 기술만 올해 7건, 10월 달에까지 누적으로 약 7조 5천억이 라이센스 아웃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 소아, 청소년, 전신발작 데이터까지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성인 부분 발작에서 성인 전신발작, 소아 청소년, 부분 소아 청소년, 전신발작까지 적응적 확대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 뇌전증 치료제의 가장 많은 부분은 부분 발작 성인인데 이 60% 중에 성인이 53%, 소아 청소년 7%예요. 그러니까 이 소아청소년 아직 엑스코프리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소아청소년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인 소아청소년 전신발작이 대략 27%인데 여기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신발작하고 소아청소년 부분발작까지 하면 아마 기존의 53%에서 바로 87%까지 전신발작, 부분발작, 소아청소년까지 뇌전증 치료제 전체 처방 건수가 8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약 브리비에이트가 26년 특허 만료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밸류체인, SK와 SK바이오팜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개발하면 바로 SK의 팜테코가 제조 생산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그걸 미국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가 판매하는 구조로 엑스코프리 미국 직판까지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가 SK는 완벽하게 돼 있다. 그 최대수에도 SK바이오팜이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방사선 의약품 시장은 7조 6,500억, 22년 기준에서 2032년까지 연평균 10.2%, 절대 적은 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137억 달러, 약 20조가 넘는 시장까지 글로벌 방사선 의약품 시장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RPT, 방사선 의약품 시장이랑 TPD, 표적단백질 분해제 시장이 지금 빅파마들이 가장 탐내고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하는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RPT 관련주, 그 다음에 TPD 관련주가 상당히 부각받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RPT는 세포를 사멸시키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리간드에 탑재하는, 리간드 뭐죠? 표적에 결합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리간드에 탑재해서 미량을 체내에 투여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혁신적 항암 치료 신기술입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방사선 노출 범위가 작아서 부작용이 당연히 적겠죠.
그 다음에 효과가 크고 사용하는 방사선 동위원소에 따라 진단용으로 쓸 수도 있고 치료용으로도 양쪽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항체, 그 다음에 페이로드라고 하는 약물, 그 다음에 링커라고 하는 연결물질로 구성된 항체 약물 접합체, 뭐죠? ADC 약물과 구성이 상당히 유사하고요. 근데 RPT는 강력한 약물 전달 물질, 페이로드인 방사선 동위원소 탑재로 더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타겟해서 다양한 적응증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RPT도 최근에 빅파마 관련 딜만 올해 15조가 넘었습니다. SK가 미래 먹거리로 이 RPT를 선정을 했고요. 최태원 회장 장녀가 직접 이 RPT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RPT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관련돼서 SK바이오팜은 플라이프 테크놀로지스를 도입해서 SKL35501 이 물질을 내년 임상 1상 진입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술 플랫폼을 보유한 프로엔 테라퓨틱스와 공동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분자 단백질 기반의 차세대 RPT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분자 단백질은 항체 치료제보다 제조 단가는 낮은데 종양 침투 높아서 당연히 효과가 좋은 거죠. 거기다 기존 항체 치료제의 단점이 독성과 제조비까지 해결한 이 차세대 RPT 신약을 프로엔 테라퓨틱스와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RPT 개발의 핵심은 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 확보인데요. 이거를 지금 못 따라가서 글로벌로 이 방사선 동위원소 확보에 심각한 공급난을 겪고 있는데 이미 SK바이오팜은 SK그룹사에서 미국 테라파워와 공급 계약을 맺어서 치료용 RPT 개발에 필요한 고순도 악티늄을 즉각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가 테라파워에 3천억 투자해서 아시아 4개국의 독점 공급 협상권을 확보했고요. 노바티스의 전립선암 치료제 이 플루빅토가 2023년 1년 만에 매출이 263% 증가하면서 1조 5천억이 넘는 매출로 RPT 최초 블록버스터를 나타내면서 RPT의 기대감은 더 훨씬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RPT 신약 개발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과기부에서 방사선 바이오 성과 창출 전략을 발표해서 2030년까지 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 자급률을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비임상부터 임상, 출시 후 지원까지 신약 개발을 전 주기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팜의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랩에 따르면 전신 홍반성 루푸스 이 원인 단백질인 스텟3을 분해하는 T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질병을 일으키는 표적 단백질과 이를 분해하는 단백질을 서로 연결하는 분자 접착제 MG 기술을 SK라이프사이언스랩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TPD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단백질을 원천 분해.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인 단백질을 원천 분해하는 거고요. 기존 치료제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단순 한 개의 신호 경로만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TPD 같은 경우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단백질의 모든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강력한 거죠, 치료 효과가. 미국 빅바이오텍,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그 다음에 리네제론 파마슈티컬스, 이런 회사들이 EV 에비타가 약 27배인데 지금 SK 바이오팜의 목표가를 만드는 증권사들이 EV 에비타를 지금 약 27배 기준으로 잡을 정도로 거의 미국의 빅바이오텍급으로 SK 바이오팜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수출 최신 데이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어서 수출 3위를 기록했고요. 자, 세노바메이트 2029년 매출 1조를 예상한다는 거고, 분기별 매출이 이렇게 폭풍 성장하고 있고요. 올해 4,500억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 아마 6천억 넘는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일본 기술 이전 계약 구조고요. 이 6천억이 미국만 해당되는 거고요. 중국하고 일본에서 허가 떨어지면 당연히 여기서 플러스 20% 이상의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지금 재즈파마, 자이렘 요하고 비슷한 흐름을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시가총액 지금 9조대니까 요게 비슷한 사이즈가 지금 12조 사이즈를 보고 있죠. 지금 SK그룹 제약바이오 계열 지배구조 보면 SK 안에 SK바이오팜 64% 들고 있고요. SK가 SK팜테코 100% 들고 있고, SK바이오팜의 미국 판매범인 SK라이프사이언스를 100% 들고 있습니다. 요 RPT,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암의 표준 치료법 방사선 치료의 정밀 버전이고요. ADC랑 약물 구성은 유사하나 이 페이로드, 약물 전달 물질이 방사선 동위원소로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짧은 방광기와 치급의 복잡성으로 당연히 진입 장벽이 높다.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난을 겪고 있는데, 지금 악티늄에 대해서 SK 지원을 받아서 미국의 테라파워와 안정적인 아시아 4개국 공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의 뉴 모더리티에 그래서 지금 CDT랑 RPT, 그 다음에 TPD까지 핫한 거는 지금 S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다 한다는 거고요. 글로벌 방사선 의약품 시장은 2032년에 20조 시장까지 커진다는 거고요. 3세대 내전증 치료제 50% 이상 발작 감소에서 압도적으로 엑스코프리가 발작 감소 성능이 뛰어났다는 거고요. 역시나 이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전증 관련돼서 세노바메이트 요게 지금 3상이 중국하고 지금 일본에서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미국 시장서 성과 내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 가장 먼저 2025년에 1조 블록버스터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SK바이오팜하고 지금 유한양행의 뭐 있죠? 렉나자, 요 두 개가 어느 게 먼저 매출 1조 달성할지 몰라요. 그 다음 타자가 바로 녹십자의 알리글로가 2028년에 대략 5천억 매출 예상하니까,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나자,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내전증 치료제, 녹십자의 혈액제제 알리글로 4인방이 국내 유일한 블록버스터 후보로 나오고 있다. 제약바이오 밸류에이션 보면 2025년에 말도 안 되는 요 알테오젠하고 한올바이오팜과 녹십자 다 뺐습니다. 그러면 대략 정상적으로 한 40배 정도 밸류가 예상되고 2026년에는 31배 밸류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SK바이오팜도 흑자 전환하니까 120배 밸류고요. 싸진 않아요. 근데 내년에 57배까지 밸류가 떨어지고요. 2026년에는 딱 평균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32배까지 떨어지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매력 있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노의 밸류에이션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보톡스 필러 모멘텀 갖고 있는 대웅제약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지금 실적을 보면 내년에 실적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적자에서 실적 증가하는 거 말고 플러스에서 실적 증가하는 거 보면 리가켄바이오,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알테오젠 요 정도고요. 물론 ABL바이오 이런 거 100%, SK바이오사이언스 100% 넘는데 적자에서 전환하는 거니까요. 플러스일 때 전환하는 것 중에는 SK바이오팜, 리가캠 정도고요. 2026년 매출 증가가 가장 높을 거는 알테오젠,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ST팜. 여기 SK바이오팜이 또 들어가죠. 이익단에서는 올해 가장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게 역시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정도인데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내년도에도 리가켄바이오가 흑자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SK바이오팜, 리가켄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이 정도가 25년도에 영업이익 탑3 증가폭 탑3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5년도에 5조 매출에 1조 5천억 사이즈 예상하고요. 셀트리온이 4조 4천억 매출에 1조 5천억 사이즈 예상하고요.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6년에는 이익 역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셀트리온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SK바이오팜이 내년에 6,800억, 대략 여기서 90%니까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 6천억 이상 나온다고 대충 감이 나오죠. 그럼 25년도에 1,761억 사이즈가 나오고 26년도에는 거의 9천억 사이즈에 3천억 이상 이익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25년 기준으로도 SK바이오팜보다 영업이익 사이즈가 큰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 다음에 한미약품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익 사이즈로도 SK바이오팜이 탑4입니다. 그 다음 2026년 사이즈로 보면 2026년에 3,177억 예상하고 있으니까 SK바이오팜이 이 사이즈로 보면 26년에도 삼바, 셀트리온, 알테오젠이 3천억 넘게 이익 낸다고 했는데 봐야 되겠죠. 그렇게 따져도 4위권이다.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숫자 자체의 사이즈도 SK바이오팜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유한양행 거의 탑급이랑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근데 주가는 SK바이오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에 특히 기관에서 이틀 제외하고 한 달 내내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12월 30일 마지막 날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보험, 투신, 연기금에서 고르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연기금에서도 이틀 빼고는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 수급이 다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 SK바이오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리가캠도 보니까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고요. 알테오젠 마찬가지고요. 유한양행 마찬가지입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SK바이오팜 95,000원, 103,000원, 11만원, 118,000원, 124,000원 이게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보는데 지금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를 크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좀 매물대가 얇은 편이에요. 근데 아직 바닥권에서 완전히 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게 초록색이 60일선이에요. 60일선 돌파해서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상당히 마지막 날에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기서 거래대금도 동반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11만 8천원과 요 10만 3천원의 요 박스권 안에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가격대 돌파가 나오려면 저는 11만 8천원대가 좀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건 월봉인데요. 월봉에서도 큰 틀에서 보면 7만 5천원과 12만원 사이의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상에서도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려면 아까 11만 8천원하고 비슷한 12만원 정도 가격대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저는 2025년 제약주 중에 성장주 탑3 안에 들 정도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엑스코프리가 미국에서 이제 매출 4천억 찍기 시작했는데 이게 6천억 2029년에 1조까지 간다 그래서 최소한 2.5배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미국에서 직판이죠.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 파트너사 끼면 35에서 40%를 매출에서 떼가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95%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중국하고 일본에서 25년도에 역시나 그 허가 모멘텀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존의 부분 발작 성인에서 이제는 소아 청소년 플러스 또 뭐가 있죠? 전신 발작까지 확대되면 전체 뇌전증 치료제 80%까지 시장 확대 예상이 되고요. 다섯 번째 뭐가 있죠? 제형 변경, 경구형 현타액, 알약 대신에 삼킬 수 있는 경구형 현타액으로 제형 변경에 대한 모멘텀도 25년에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핫한 TPD 하고 RPT 시장까지 지금 SK바이오팜이 노리고 있다는 거고요. TPD, RPD 모두 SK의 밸류체인, 제작 생산은 SK팜테코, 미국 판매는 SK 라이프사이언스. 그렇게 SK가 최태원 회장 장녀까지 동원해서 완전히 SK 제약바이오의 풀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 올해 수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다음 수출 3위에 기록할 정도로 실적 성장, 숫자, 수출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셀트리온, 진펜트라 다음으로 가장 빠른 유한양행 맥라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에서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충분히 이 엑스코프리를 증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적이 내년에 숫자로 증명하죠. 영업이익이 최소 100%에서 최대 14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숫자로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 성장주 탑3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SK바이오팜은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SK바이오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연휴 마지막 날인데 훈훈한 주식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더 다양한 컨텐츠와 질 좋은 내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유로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